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수학 마블링이 끝내준 한우 한승호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근사값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워낙 쉬운 거야, 그지? 우리는 뭐 세 가지만 알면 돼. 참값, 근값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서 오차다. 오차라는 것은 항상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겁니다 라는 개념 하나 알고 계시고, 오차의 한계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반올림했을 때랑 측정했을 때가 다르지.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단위의 눈금, 최소 눈금 단위를 2로 나누시면 되더라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참값의 범위는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 이상,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보다 작다라는 요 세 가지만 알면 돼. 됐니?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스텝 1 문제 쭉 풀어볼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결국 참값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죠? 참값인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럼 참값을 골라라 라는 것은요, 근사값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근사값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반올림이 있었어. 약, 대략, 그것쯤? 뭐 이런 거 있잖아. 반올림 하면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야? 근사값이라는 거야. 반올림을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요, 측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근사값이라는 거야. 측정치는. 길이, 넓이, 부피, 무게, 그리고 시간. 시간도 시계로 측정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측정한 값들은 전부 다 근사값입니다. 그럼 참값은요, 확실히 셀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참값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봅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요, 약 4,800만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센 게 아니라, 네, 분필이 부러졌네요. 이런 비싼 건데 죄송합니다. 네, 대략 4,800만이다.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4,800만은 실제로 계산한 게 아니라 대충 계산을 해서 한 100의 자리쯤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100이야? 100만이지. 100만 자리쯤에서 10만 자리쯤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4,800만이다 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뭐야? 얘는 반올림을 한 거니까 바로 근사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개미의 다리는 6개입니다. 개미 한 마리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세봤다는 거야. 정확한 값이잖아. 얘가 바로 뭐라고요? 참값이다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한라산의 높이는 이제 1950m입니다.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 미터라는 거는 뭐라고요? 측정한 거 아니야? 한라산 높이를 측정했을 거 아니야, 그지? 측정 값은 뭐라고요? 얘는 실제로 측정을 한 거니까 측정한 값은 근사값이라는 거야. 됐니? 자, 상수라는 애가요, 색연필 몇 개? 7자루를 샀대요. 색연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확하게 7개 샀다고. 얘는 분명히 셀 수 있는 값이잖아. 얘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또 참값이라는 거지. 따라서 참값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라는 거야. 판단하는 거 정말 쉬워요. 그지? 그래야 될 텐데. 근데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아우, 시작부터 분필이 부러지니까 참 좋은 징조네요. 자, 다음 중 미출친 값이 근사값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근사값이니까 뭐라고? 반올림을 했든지 측정했든지야. 한번 봅시다. 원주율 파이는요, 3.142519 쭉 내려가는 놈이야. 그 놈을 반올림을 했어. 소수 제곱자리에서. 그래서 3.14라고 표기했습니다 라는 거지. 얘는 뭐라고? 3.14는 반올림을 한 거지. 자, 반올림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근사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수정이는요, 축구공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값이잖아. 따라서 9개입니다 라는 것은 참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할인마트에서 학용품을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 30% 할인해서 샀답니다. 30%를 정확하게 할인했대. 그럼 얘도 뭐야? 30%를 할인했으니까 참값이겠지. 자, 오늘의 최고 기온은 약 10도씨입니다. 물론 약이라는 말이 붙어서 근사값도 되지만 뭐야? 10도씨 온도를 온도계로 측정했을 거 아니야. 얘도 뭐라고요? 측정했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사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이번 중간고사의 국어 점수는요, 정확하게 몇 점이라고요? 72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점수? 얘도 참값이라는 거지. 자, 그럼 근사값은 몇 번과 몇 번입니까? 바로 1번과 4번이 바로 근사값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3번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한번 쭉 찾아봅시다. 자, 다음 밑줄친 값 중에서 참값의 개수를 A, 근사값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B-A의 값을 구하래. 말 되게 길다. 한번 보자. 자, 현장인의 집은 학교에서 1.8km 떨어져 있답니다.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나왔어. 측정한 값이지 근사값이야.
나연이네 집은요 학교에서 200m 떨어져 있답니다. 역시 측정한 값이지 근사값이라고요. 자, 오늘 나연이의 몇 번째 생일? 14번째 생일이야. 14번째 생일입니다 라는 것은 뭔데?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거니까 참값이겠네. 자,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현정이는 집에서 몇 분 거리? 10분 거리. 시간이잖아. 역시 측정한 거지 시계로. 근사값이라고. 거리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선물로 7,000원 썼으면 딱 좋겠는데 7,000원대의 책을 샀대. 7,000원대면 얼마입니까? 7,000원부터 7,999원까지의 모든 책이 다 7,000원대 아니야? 맞습니까? 사실 어디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자 5만원대의 카메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데 실제 가격은 59,990원 뭐 이렇잖아. 그지? 결국 뭐라고? 7,000원대 하면 얘가 7,000원짜리인지 7,999원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 대략 7,000원대라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라고? 근사값이란 얘기야. 얘도 정확하게 값을 모르면 근사값이라고. 자, 그 다음에 책을 샀어요. 그리고 나연이네 가족 4명. 대략 4명? 아니잖아. 가족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나연이, 동생 뭐 이렇게. 자, 그럼 나연이네 가족 4명이다 라는 것은 참값이겠네요. 정확하게 4명 있다고요. 함께 식사를 하고 몇 시에? 7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7시 시간이잖아. 뭘로 측정해? 시계로 측정하는 거지. 7시다. 7시 정각이다 라고 하더라도 측정한 거기 때문에 근사값이란 말이야. 측정하면 무조건 근사값이라고. 자, 그럼 근사값은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B는 얼마라고요? 5라고요. 자, 참값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네요. A는 2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B-A는 5-2 해서 몇 번? 3 해가지고 2번이 되겠네. 됐나? 간단하게 해결이 됐지?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다음의 경우 오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개념 정확하게 잡아야 돼. 자, 식을 한번 써보자. 식대로 푸는 거야. 자, 오차라는 거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항상 근사값에서 뭘 빼는 거다? 참값을 빼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게 바로 오차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야. 오근참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지.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야. 무조건. 자, 참값이 43이고요. 근사값이 30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근사값이 얼마인데? 30이잖아. 참값이 얼마라고? 43이잖아.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야 된다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3이 바로 오차입니다 라고 푸는 거라고. 이해됐니? 3분의 1을 0.3으로 계산했대요. 실제로는 3분의 1인데 뭐라고 계산을 했다고? 0.3이라고 계산을 했다고. 그럼 누가 근사값이야? 실제로는 3분의 1, 얘가 참값이고요. 얘가 바로 근사값 아닙니까? 따라서 오차는 0.3인 근사값에서 참값인 3분의 1을 빼세요. 통분해 보시면 10분의 3에서 3분의 1을 뺀 거니까 요놈은 30분의 9에서 30분의 10을 뺀 마이너스 30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됐니? 간단하지? 몇 개 안 되는 공식이야 이 단원에.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겁니다.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겁니다. 됐어? 이거 계속 나와.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라고. 자, 순환소수 1.8등의 근사값을 1.9로 나타냈을 때 오차를 구하여라. 또 써? 자, 오차는 뭐에서?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겁니다 라고 했어. 근사값을 얼마로 했다고? 1.9로 했다고. 참값은 뭐라고 했다고요? 1.8땡이라고 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단위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11.9는요 10분의 19라고 계산이 되는 거지. 됐니? 1.8땡은 어떻게 계산되는데? 벌써 까먹었지. 소수점 밑에 몇 개 있어? 1개 있어. 9분의 전체가 18이고요. 땡 안 붙어 있는 게 1이잖아. 1을 뺀 거야. 결국 우리가 계산할 값은 얼마라고요? 야, 10분의 19에서 뭘 빼세요? 9분의 17을 빼세요. 그 얘기거든. 얘는 통분해서 90분의 라고 통분이 되겠지. 90분의 99, 81, 9119, 171에서 뭘 빼세요? 170, 170을 빼세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90분의 1입니다 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라고.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라고요. 됐니? 자, 계속 볼게. 6번이야. 어제 A 서점에서는요, 책이 100여 권 팔렸다고 합니다. 100여 권. 대략 100권쯤 이 얘기지. 100여 권이다라는 100이다라는 숫자는 뭐라고? 근사값이라고. 오차가 마이너스 3권일 때 실제 판매된 책은 몇 권인지 구하여라. 실제 판매된 책 얼마라고? 참값이라고. 야, 근사값이 얼마고 오차가 얼마일 때 참값 구하라는 얘기지. 식 한 번 더 쓴다. 자, 오차는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다라고 써놓고요. 숫자 한번 써봅시다. 오차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래. 그놈은 근사값이 얼마? 100여 권이니까 100이라고. 여기서 뭘 뺀 거야? 참값을 뺀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요, 누구랑 참값 넘겨주고 그 오차 넘겨서 이항을 해주시면 결국 누구는 참값은 100에다가 3을 더한 얼마입니까? 103입니다 라는 거지. 실제로는 몇 건 팔렸다고? 103건 팔렸다고. 그래서 오차는요, 근사값 100에서 103을 빼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계산이 됐던 거라. 쉽지? 네. 자, 7번 볼게요. 디딤돌 중학교에서는요, 이런 중학교 있나? 전체 학생 수는 1257명입니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근사값으로 할 때 오차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실제 학생 수는 1257일에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고?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여기서 반올림을 했대. 2를 반올림하면 0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반올림하면 1000이 되겠네. 됐니?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야. 그럼 얘가 바로 참값이고 얘가 바로 근사값이란 얘기 아니야. 자, 이때 오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오차는 어디서 어디를 뺀다?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겁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근사값은 얼마라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1000이 돼버렸어요. 참값은 1257명이야 원래. 1000에서 1257을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7이라고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 여기 있는 1번 마이너스 257명. 얘가 답이라는 거지. 완전 쉽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뭐밖에 없어. 얘들아,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 뺀 거야. 이게 다야. 근사값에서 참값 뺀 거라고. 이해됐니?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볼까? 자, 실제 길이가 12cm인 수첩의 길이를 이라고 했어. 자, 실제 길이가 12cm래. 물론 12cm입니다 라고 하면 얘도 뭐야? 사실은 근사값이야. 맞지? 원래는 12cm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모르잖아. 그래서 근사값이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실제 길이가 12cm인 이라는 거야. 어떻게 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만이 아시겠지만, 그죠? 진짜 실제 길이가 12cm입니다 라고 실제로 참값으로 정해졌다는 거야. 문제에서 실제 길이가 얼마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실제 길이가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뭐라고 치자? 참값이라고 일단 치자고. 그지? 좀 어려운 말이긴 해. 선생님, 센티미터 들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잰 겁니까? 측정했다는 것 자체가 근사값이잖아요. 근데 왜 얘는 참값이라고 칩니까? 선생님 거짓말쟁이.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야, 어떻게 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12cm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서만 참이라고 치자고. 자, 그런데 네 사람이 측정을 했대요. 네 사람이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측정을 하면 실제로는 12cm여야 되는 참값이 12인 놈들을 4명이서 측정을 했으니까 근사값들이 나온 거지. 이때 각 사람의 오차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라고 표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측정치를 구하고 싶은데 측정치는 근사값이잖아. 자, 오차라는 거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야. 자, 그러면은 참값만 이항해 보시면, 따라서 누구는 근사값이라는 것은요, 오차에다가 뭘 더하면 됩니까? 참값을 더하면 그게 바로 근사값이다 라는 사실 알아놓고 시작하자고. 자, 봅시다. 진우기는요 12.5cm로 측정을 했대요. 즉 진우기의 근사값을 한번 따져보시면 실제 참값은 12야. 거기다가 진우기의 오차는 0.5라는 거야. 여기다가 0.5를 더하면 근사값 되겠지. 오차와 참값을 더하면 되니까.
그럼 실제로 측정한 게 얼마기 때문에 12.5라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0.5가 나온 겁니다. 맞는 말이네. 2번 볼게. 민선이는 11.9로 측정했대요. 자, 봅시다. 누구는 실제 길이는 12인데 오차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0.1이 민선이야. 여기다가 뭘 더하자고? 마이너스 0.1을 더하자고. 이래야지 민선이의 측정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11.9잖아. 얘도 맞는 말이네요. 가장 정확히 측정한 사람은 상범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라는 말은요. 오차가 제일 적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느냐. 그럼 선생님 오차가 5고 마이너스 1이고 0.2고 마이너스 0.5니까요. 이 숫자들 중에서 마이너스 0.5가 제일 작기는 하네요. 맞아? 그런데 야, 오차는 근사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참값이 여기 있는데 오차가 양수로 되게 크든지 음수로 되게 크든지 있다고 봅시다. 오차가 마이너스로 작는다고 좋은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가장 정확히 측정했다?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은 뭘 봐야 되는 거야? 오차의 절대값을 봐야 되는 거지. 자, 오차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사람을 우리는 가장 정확히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진욱이의 오차의 절대값은 0.5예요. 민선이의 오차의 절대값은 0.1이고요. 선영이의 오차의 절대값은 0.2고요. 상범이 오차의 절대값도 0.5야. 오차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신분은 민선이가 되겠네. 따라서 가장 정확히 측정한 사람은요. 상범이가 아니라 민선이라는 거야. 3번이 바로 틀린 말이지. 정확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차가 제일 작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오차의 절대값이 가장 작습니다 라는 거야. 오차의 절대값이 가장 작을 때가 바로 정확하게 측정한 것입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4번 볼게요. 선영의 실제는 실제 길이보다 크게 측정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영이는 얼마로 측정했습니까? 실제 길이 12 플러스 0.2니까 즉 12.2로 측정했으니까 실제보다 크게 측정한 거지. 상범위는 실제 길이보다 작게 측정했습니다. 상범위는요 12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더한 게 측정값이니까 11.5 즉 실제 길이보다 작게 측정한 거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작은 놈이 오차의 절대값이 작은 놈이 정확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제 오차가 있으니까 오차의 한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칠판 좀 지울게요. 자, 다음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참값을 모르니까 참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어. 자, 그런데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언제와 반올림을 했을 때랑 한 번 더 정리할게. 반올림을 했을 때랑 측정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반올림을 했을 때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하느냐? 반올림한 자릿수.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뭘 하셔라? 곱하기 5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고요. 측정했을 때는요. 최소 눈금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최소 눈금. 최소 단위 눈금에 절반을 하시면 그게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 반올림한 자릿수에다 5를 곱하든지 최소 눈금 단위를 절반으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봅시다. 1번부터 볼게. 자, 36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고?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대. 즉 반올림한 자릿수는 1이라는 거지. 반올림을 했잖아.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한 누가? 5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소수를 찍고 첫 번째 자리인 여기서 반올림을 했대요. 됐니? 자, 그러면은 반올림한 자릿수는 바로 0.1이라는 거지. 소수 첫째 자리니까. 거기다가 누구를 곱하시면 5를 곱하시면 오차의 한계는 0.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과 킬로미터가 있는데 킬로그램과 킬로미터는 둘 다 측정치잖아. 측정치는 최소 눈금에다가 절반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야.
자, 3번은 보니까 채소 눈금이 0.1kg이라며. 요 놈을 뭘로 나누시면, 절반으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0.05kg입니다 라는 게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이해됐니? 마지막으로 1m라며. 채소 눈금이 1m에 2분의 1을 하신 얼마가 0.5m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차의 한계는요, 반올림을 한 경우는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하면 되고, 측정을 한 경우는 최소 눈금 단위를 절반으로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야. 몇 개 안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요. 봅시다. 10번입니다. 소수 1.235를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이 1.236입니다. 오차의 한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1.23555 나가는 놈이 있는데, 얘를 내가 반올림해서 1.236이라고 반올림을 했어. 어디서 반올림을 했을까? 236까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5가 반올림이 돼서 얘가 6이 됐다는 거지. 이해되나? 1.236까지 써 있으니까 어디서 요 다음 숫자에서 반올림이 됐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여기는 5가 반올림이 돼서 1.236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반올림을 한 거네? 반올림을 한 거네. 그럼 반올림은 어디서 했나?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고. 소수 넷째 자리니까 0.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소수 넷째 자리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고요.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한다?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지.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요, 0.0005입니다 라고 헷갈리지 않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이해돼? 오차의 한계는 반올림을 했을 땐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를 한다고. 어디서 반올림 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자, 넘어갈게요. 일사천리로 풀린다. 어떤 줄자로 측정했대요. 측정. 어떤 줄자로 측정했대. 측정. 자, 측정을 했을 때는요, 어떻게 구한다?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합니다? 바로 최소 눈금에다가 얼마를 해라? 곱하기 2분의 1 절반으로 나눈 게 바로 오차의 한계라고. 자, 문제를 보니까요, 어떤 줄자로 측정한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가 얼마라고요? 100cm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줄자의 최소 눈금은 얼마입니까? 최소 눈금에다가 2분의 1을 한 게 바로 100cm라는 거지. 양쪽에 2를 곱하면 되겠네. 결론 나왔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최소 눈금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바로 100 곱하기 2, 즉 200cm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이유는요,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이유는 뭐야? 참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참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아, 선생님, 참값이라는 것은요, 항상 얼마 이상이고요, 근사값에서요, 뭘 뺀 거?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이고요, 뭐보다는 작다?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이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봅시다. 참값을 A라고 할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근사값이 21.3이랍니다. 21.3이 바로 근사값이랍니다. 어디서 반올림을 했을까요? 소수 첫째 자리가 아니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라왔다는 거지. 맞아? 그럼 반올림한 자릿수는 소수 둘째 자리 0.01일 거고요. 반올림을 했을 때 오차의 한계는 여기다가 뭘 하셔라? 곱하기 5를 하셔라 라는 게 바로 오차의 한계라고. 즉 얼마? 0.05라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결국 참값 A의 범위라는 것은요, 얼마 이상이고요, 근사값인 21.3 빼기 오차의 한계 0.05 이상이고요, 뭐보다는 작다고.
근사값 21.3 더하기 오차의 한계 0.05보다는 작다는 거지. 실제로 계산하시면 창값 A의 범위는 얼마 이상? 21.25 이상. 뭐보다는 작다? 21.35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답을 쭉 보니까 야 20보다 크고 23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부등호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어. 됐니? 그래서 얘는 아예 답으로 찍으면 안 돼. 얘들은 다 답이 틀렸고요. 결국 맞는 답은 뭡니까? 21.25 이상, 21.35 미만. 5번이 답이더라는 거지. 왜? 우리는 이미 5번을 답으로 구해 놨다고요. 자, 결국 참값은 뭐라고?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 이상,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 미만이다라는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 됐니?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최소 눈금 단위가 50g인 놈이 있는데 측정한 공의 무게가 750g입니다. 창값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최소 눈금 단위가 50g인 측정치야. 오차의 한계 필요해. 왜? 참값 A의 범위를 구하고 싶거든. 참값 A의 범위라는 것은 얼마 이상이라고?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뭐보다는 작다.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단 말이지. 근사값은 어차피 주어져 있잖아. 얼마라고요? 근사값, 측정한 근사값이 750g이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오차의 한계만 구하면 참값의 범위가 나오겠네. 근데 오차의 한계는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보시오? 측정했을 때는요. 최소 눈금 단위 곱하기 2분의 1 한다라고 했어. 반올림 할 때는 5를 곱하고 측정했을 때는 2분의 1을 한다고. 2분의 1을 했더니 결국 오차 한계는 25g이 되겠네요. 자, 그럼 참값 A의 범위는 얼마 이상? 근사값인 750 마이너스 25g 이상. 뭐보다는 작다? 750 플러스 25g보다는 작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참값 A의 범위는요. 725g 이상 775g 미만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라. 쉽잖아, 그지? 오차의 한계는 측정했을 때는 최소 단위 눈금의 절반이고 반올림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라고요.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 미만이 바로 어디라고? 참값의 범위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14번 볼게요. 최소 눈금 단위가 30g인 저울로 재어서 측정값이 6.21g을 얻었습니다. 다음 중 참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참값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참값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놈이지. 자, 보자. 자, 최소 눈금 단위가 30g입니다. 그럼 오차의 한계는요. 30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측정치니까. 따라서 얼마? 15g이 바로 오차의 한계야. 측정값이 얼마라고요? 선생님, 얘는 g인데 젠장 얘는 킬로그램인데요. 6.21kg은요. 얼마입니까? 6210g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 6210g이잖아.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오차의 한계 참값의 범위는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근사값인 6210-15 이상. 뭐보다는 작다? 6210 플러스 15보다는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요. 결국 제일 작을 때는 얼마라고? 6195g 이상 A는요. 뭐보다는 작다? 6225g보다는 작다.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6.195kg 이상이어야 되고요. A라는 놈은 뭐보다 작아야 돼? 6.225kg보다는 작습니다. 얘가 바로 참값의 범위입니다. 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6.190kg이야. 6.190kg은요. 6.195kg보다 작기 때문에 오차의 참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얘는 참값이 될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두 번째 6.217kg은요. 6.217은요. 요보다 6.195kg 이상이고 6.225kg보단 작잖아. 얘는 바로 뭐라고요? 참값이 될 수 있네요. 6.195kg은 정확하게 6.195kg 이상입니다라는 참값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6.225kg은요. 6.225kg보다 작다라는 참값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지. 됐니? 참값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놈이 기역과 리을이니까 기역과 리을은요 참값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더라고. 자, 15번 보겠습니다. 실판 치울게요.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의 참값의 범위가 요놈일 때 근사값과 오차의 한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좀 어렵다, 그지? 자, 어디서 반올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25.2 이상 그리고 참값의 범위는 26.0 미만이래.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자, 보세요. 선생님 참값은요 얼마 이상이냐면요 근사값에서요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입니다. 맞아? 그리고요 참값은 뭐보다 작냐면요 근사값에다가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 이상입니다.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25.2가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거고요. 26.0이라는 게 근사값에서 오차 한계를 더한 거겠네? 식을 잘 봐.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이 바로 25.2야.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이 바로 26.0이야.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 요 두 개의 식을 그대로 더해버리면은요 좌변은 근사값 더하기 근사값이고요 오차의 한계는 빼기와 더하기니까 날아가더라는 거지. 두 식을 더하면 2배의 근사값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요 둘을 더하면 51.2가 됩니다 라는 얘기 아니야. 됐니? 따라서요 양변에 2로 나누시면 야 근사값은 얼마라고요? 25.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됐니? 25.6이 근사값이에요. 그러면은요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차의 한계는요 야 25.6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26이 되니? 바로 0.4를 더하면 되지. 따라서 오차의 한계와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야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랑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를 준 거라니까. 참값이라는 거는요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 이상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 미만인데 뭐라고 줬다고?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는 25.2라고 준 거고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는 26.0입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참값의 범위가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참값의 범위가 얼마 이상 어떤 A값 이상 B값 미만일 때 라는 거지. 근사값은요 A와 B를 더한 것을 뭘로 2로 나누시면 근사값이 되더라는 거야. 결국 누구를 A와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근사값이더라는 거지. 선생님 참값도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버리면은요 그게 바로 오차의 한계 2배 아닙니까? 이해되니? 밑에 있는 식에서 위의 식을 빼봐. 근사값에서 근사값 빼면 날아갈 거고 오차의 한계에서 마이너스 오차의 한계를 빼면 2배의 오차의 한계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26.0에서 25.2를 뺀 0.8이잖아.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요 0.4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오차의 한계는요 B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렇지만 뭘 이용을 해서? 원래 정확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걸 권하는 거지. 됐니? 정확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이제부터 유효 숫자 문제가 나왔어. 됐니? 자, 유효 숫자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얘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유효 숫자는요, 역시 뭐와 뭐가 달라? 반올림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측정했을 때가 달라. 됐니? 반올림을 했을 때는요, 반올림한 자릿수를 기준으로 자릿수보다 큰 것들. 됐니?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큰 것들만 유효 숫자고, 측정했을 때는 최소 눈금 단위부터죠. 최소 눈금 단위부터 유효 숫자가 된다고. 됐니? 자, 최소 눈금 단위가 1m라고요. 줄자로 측정해서 얻은 근사값이 얼마라고? 1500m입니다 라고 했어. 최소 눈금 단위가 어디라고? 1m인 여기지. 측정을 했을 때 유효 숫자는요, 최소 눈금 단위부터 다라고. 최소 눈금 단위부터 전체가 바로 유효 숫자니까 결국 유효 숫자는 1도 있고 5도 있고 뒤에 있는 0과 0이 모두 유효 숫자입니다. 따라서 4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 이해됐니? 자, 보겠습니다. 계속 17번이에요. 다음 중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과 그 유효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골라라 라고 했어. 얘들이 하여튼 근사값이라는 거야. 어디서 반올림했는지도 몰라. 결국 문제는 뭐냐면 0이 문제야. 0이 아닌 숫자들은 무조건 유효 숫자야. 됐니? 0이 아닌 숫자들은 무조건 유효 숫자라고. 왜? 반올림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숫자는 무조건 유효 숫자인데 어떤 0은 되고 어떤 0은 안 되느냐라고 했어. 일단 첫 번째, 소수점인데 앞에 있는 0은요, 유효 숫자가 아니야. 의미 없는 숫자라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어. 2번, 소수점이 있더라도 제일 뒤에 0은 쓸 필요 없는데 써놨지. 그 말은 뭐야? 얘는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써놨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야? 0이라는 놈도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안 썼네. 그래서 틀렸어. 3번 볼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요, 무조건 유효 숫자라고 그랬지. 109는요, 유효 숫자 맞아. 얘는 맞는 거네. 그래서 3번이 답이야. 1001이래요. 1과 1 사이에 0이 2개 있지.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끼어있는 0들은 무조건 유효 숫자라고. 따라서 얘는 1과 0과 0과 1이 모두 유효 숫자야. 그래서 틀렸어. 자, 580이야. 이게 애매한 거지. 제일 뒤에 있는 0이야. 얘는 유효 숫자야? 아니야. 답은 모른다야. 어디서 반올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해서 580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얘가 유효 숫자가 아니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580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0이 유효 숫자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5와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요. 자, 유효 숫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아,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큰 자릿수들, 그리고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 단위부터 전부 다 유효 숫자라고. 자, 그런데 결국 우리는 0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0이. 어떤 0은 유효 숫자가 되고 어떤 0은 유효 숫자가 안 되느냐. 숫자들 사이에 있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라고. 됐습니까? 소수점에서 앞에 있는 0은요, 무조건 유효 숫자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소수점이 있을 때 뒤에 있는 0, 필요 없는 0을 써놨지. 얘는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써놨다고. 사이에 있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고요. 그 다음에 정수일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0은요,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는 거는요,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유효 숫자는 누구 기억, 디귿, 리을만 확실히 맞지? 그럼 기억, 디귿, 리을인 2번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 자, 유효 숫자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표현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봅시다. 0.065야. 확실한 유효 숫자는 6과 5잖아. 얘를 나타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자고? 6.5 곱하기라고 하자고.
그럼 소수점이 몇 개? 하나, 둘, 두 개 밀렸잖아. 소수점이 여기 있던 게 하나, 둘, 두 개 밀렸지. 따라서 이때는 10의 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라. 0.10이면요 1과 0 둘 다 유효 숫자지. 얘도 내가 1.0이라고 쓰셔야 되고 얼마만큼 소수점이 하나 밀렸잖아. 따라서 얘는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볼게. 3번은요 3500인데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대. 여기서 반올림을 했대. 1의 자리에서. 그러면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큰 350이 다 유효 숫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3.50이라고 쓰고 곱하기 얘는 어디 있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 앞으로 왔잖아. 따라서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대요. 어디서? 10의 자리 여기서 반올림을 했다니까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큰 놈들이 유효 숫자지. 1, 2밖에 없다고. 얘도 1.2라고 쓰고 곱하기 여기 있던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 밀렸지.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고. 됐니?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사값이 요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분석을 해볼 건데 2.3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쓴 이유는 뭐라고? 유효 숫자가 바로 2와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효 순자가 아니라 유효 숫자야. 미안해. 순자는 옆집 누나 이름이고요. 유효 숫자야. 유효 숫자는 2와 3이다 라는 게 맞다고. 됐니? 자, 그러면은 2.3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라는 것은 실제로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두 개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됐니? 그럼 하나, 두 개 더 가서 0.023이었다는 얘기지. 따라서 원래 숫자는 0.023이다 라는 요 말도 맞는 거라. 됐나?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는데 봐봐. 0.023이 반올림이 됐다는 건 어디서 반올림했다는 거야? 여기서 반올림했다는 거야. 소수 몇 자짜리? 하나, 둘, 셋, 넷째 짜리. 따라서 0.0001이 바로 반올림한 자릿수고 여기다가 뭘 곱해 주셔야지? 5를 곱해야지 오차의 한계지. 반올림을 했을 때는.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 0.0005라고요. 0.005가 아니라 0.0005라는 거지. 그래서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4번 보니까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참값의 범위는요. 0.023에서 0.0005를 뺀 0.0225 이상이고요. 그리고 뭐보다 작다? 0.023에서 0.0005를 더한 0.0235보다는 작은 게 바로 참값의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이 2.730 곱하기 10의 4승이래. 반올림한 자릿수가 어디냐라고 했어. 자, 봐봐. 2.730 곱하기 10의 4승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1.730 곱하기 10의 4승이 실제로 누구냐? 소수점이 4개가 뒤로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27300이다 라는 게 바로 같은 숫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2.730이라고 쓴 이유는 2와 7과 3과 0이 전부 다 유효 숫자라는 거지. 자, 유효 숫자입니다. 얘들이. 반올림을 했어요. 반올림을 했을 때 언제부터 유효 숫자라고? 반올림한 자릿수. 바로 다음 자리부터가 유효 숫자라고. 즉 어디부터가 유효 숫자야? 10의 자리부터가 유효 숫자지. 그러면 반올림은 어디서 했다고? 1의 자리에서 했다고. 1의 자리가 여기가 바로 반올림한 자리지. 자, 그럼 반올림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1의 자리 4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 됐니? 22번 볼게. 자, 근사값 요놈의 참값의 범위를 구하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1.30 곱하기 10의 4승은요. 실제값이 얼마입니까? 소수점이 4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130에다가 0 2개를 붙인 거야. 맞아? 그런데 130이라고 쓴 이유는 1.30이라고 쓴 거는 1과 3과 0까지가 뭐라고? 유효 숫자야. 요 3개까지만 유효 숫자니까 반올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거지.
반올림한 자릿수는 10이고요.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 반올림한 10에다가 5를 곱한 50이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참값 A의 범위는요. 근사값인 13,000에다가 50을 뺀 것 이상, 근사값이 13,000에다가 50을 더한 것 미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값의 범위지. 따라서 참값의 범위는요. 얼마 이상? 12,950 이상 13,050 미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 이게 바로 몇 번? 3번이 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자, 마지막 문제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이 요놈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봐봐. 지금 25,000이라고 써 있는 거지? 요거 n은 0 아니지? 0 3개지, 그지? 네, 25,000이야. 어디서 반올림했다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했다고? 그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유효 숫자는 250이야.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이야.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를 한 50이 바로 오차의 한계야.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2.50이라고 유효 숫자를 다 쓴 다음에 소수점은 하나, 둘, 셋, 4개, 즉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누구? 3번도 맞는 말이야. 오차는 알 수 없다.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이유는 뭐니? 참값을 몰라서 그래. 맞아? 선생님, 오차를 알 수 없나요? 오차를 알기 위해서는 오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차는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값의 참값을 알 수 있습니까? 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25,000이 됐어. 참값이 얼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따라서 참값을 모르는데 오차를 알 수 있냐고. 모른다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값은 요놈 이상, 요놈 미만입니다. 오차의 한계를 이용해서 참값의 범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참값은 몰라. 정확한 참값을 모르는데 오차를 어떻게 구해? 구할 수 없다는 거지. 얘도 맞는 말이야. 오차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5050은요 참값이 될 수 있다. 근사값이 25,000이고요. 오차 한계가 50이기 때문에 참값의 범위는요 얼마 이상? 25,000 빼기 50 이상. 뭐보단 작아? 25,000 더하기 50보다는 작아. 따라서 참값의 범위는 얼마 이상? 24,950 이상 25,050 미만이어야 돼. 참값의 범위는 알지만 참값을 몰라서 오차를 몰라. 그런데 봐봐. 25,050은요. 25,050은요. 참값이 될 수 있습니까? 참값보다 크지. 따라서 참값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결국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요. 참값, 근사값 구별할 줄 아니? 근사값은 측정값이랑 반올림한 거야. 그래서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야. 오차 한계는 반올림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의 5배.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 단위의 절반. 그래서 그 참값의 범위는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 이상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 미만이라고. 됐어? 유효 숫자는요.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큰 자릿수들 전체다.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 단위부터 전체다. 0이라는 놈이요.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고요. 소수점으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으로 나타냈는데 뒤에 쓸데없이 0 붙여놓은 거는 유효 숫자라는 거고 정수 같은 경우는 뒤에 0은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전체 내용의 다야.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다 푼 거야. 그지? 단지 뭐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요.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스텝 2 직중 강화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신 다음에 스텝 2 문제 반드시 예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